안녕하세요. 경제와충을 박정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이 지금 갑자기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원시적으로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을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 멘트도 못하고요. 그냥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영상도 상당히 좀 짧게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시장 한번 살펴보고 가면 지난주에도 지금까지 최근에 금융시장 모습과 큰 차이는 없었어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고요. 또 국내 금리의 하락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반면에 외환시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리스크 오프죠. 위험 회피 현상이 벌어지면서 유가도 크게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은 1,00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좀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도 결국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일방적인 관세 부과였는데요. 지난주에는 금요일장에 이제는 중국에 이어서 이 멕시코에게도 불법 이민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를 매긴다. 이미 이제 매기기로 했고 점차 높여갈 거다라고 위협을 했고요. 또 이제 주말간에는 인도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도국들이 일종의 관세 혜택을 받아온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종료시키겠다. 그래서 트럼프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관세맨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 5만 곳을 다 쑤시고 다니면서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무역 전쟁의 전선이 확대될 거다라는 우려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주 후반에 상당히 하락세를 크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랑 상해 지수는 큰 변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금요일 장 이후에 즉 미국 장에서 이 미국 주가가 하락폭을 키웠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주 초반에 안 좋은 영향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에 특징적인 시장은 역시 채권 시장이었죠. 보시면은 미국채 금리가 장단기 금리 할 것 없이 거의 20bp 내외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우리나라도 국고채 3년 금리가 1.58%, 국고채 10년짜리는 1.68%까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고채 50년 만기까지 있는 모든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1.75를 하회하는 매우 채권 시장의 강한 랠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 격화되는 가운데 이 무역 전쟁의 전선이 넓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상당히 가져왔고요. 국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간전망소 촬영하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견했던 것처럼 이제 이 금리 인하의 소수 의견이 등장하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시간의 문제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역 분쟁 우려로 급락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지난주 시장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주 우리가 주요 살펴봐야 될 경제지표 이벤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뭐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이제 매크로 경제지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 5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9.4%로 이미 나왔고요. 6개월째 지금 하락세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요일 날에는 5월 소비자 물가도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는 지금 수출 마이너스의 폭이 좀 연장되는 느낌. 그리고 물가는 계속 낮은 상황들.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나오고
또 그날 저녁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오는데 당초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갈등이 이제는 좀 종료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5월 초 이후에 무역 갈등이 확산되는 형태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심리 지표들 상당히 지금 부정적이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 제조업 지표들 다 지금 부진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지표에서도 확인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화요일 날이 지금 주목이 됩니다. 지금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사실상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현재로서는 호주에서 기준금리가 현재 5인데 1.25로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고요. 목요일 날에는 ECB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즉각적으로 뭐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통화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유럽 경제 상황들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통화정책이 미국조차도 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뭐 이런 모습들로 가다 보니까 유럽도 그동안의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시도했던 모습에서 다시 통화 완화를 강화할 수 있을 뭐 이런 어떤 스탠스의 변화 정도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 영국에서 이 메이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 후임 총리로 얘기되는 분들이 이제 가장 지지율 높은 사람이 보리스 존슨인데 전 외무장관이죠. 이분의 지금 현재 스탠스는 영국이 10월 달까지는 합의하지 못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노딜 브렉시트도 감행해야 된다. 아무 조건 없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경제 지표의 어떤 부진세, 또 통화 정책의 어떤 완화 기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저는 다음 주 지표들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이제 이 금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5월달 고용 지표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제 왜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일단 최근의 추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고요. 녹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보시면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은 매우 화랑새입니다. 실업률도 거의 사상 최저 수준이고 실업수당 청구 실적하는 건수도 상당히 줄어 있어요. 다음 주 발표되는 이 5월달 고용 지표에서도 이 미국 시장의 고용 시장의 회복세, 호전세가 계속 이어졌을지를 지켜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최근에 지금 트럼프가 당초에는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빨리 끝낼 것처럼 예상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추가 관세도 매기고 뭐 상계 관세 얘기 나오고 이제 공격 일변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에게도 관세 매기고 인도에 대해서도 특혜 관세 혜택 종료시켜버리고 왜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느냐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다음 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8일 날 이 내년도에 치러지는 이 미국 대통령 재선에 정식으로 출정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는 상당히 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후보로 지금 선출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지금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제 부통령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하고 1대1 붙었을 경우에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트럼프를 앞선다 이렇게 나온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재선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나가는 쪽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6월 18일 날 상당히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호불호가 딱히 나뉘지 않는, 지금 이 플로리다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서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 플로리다 지역이 또 상당히 보팅 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승부차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발표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하고 지금 박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감안했었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도 재선 전략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6월 18일 날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이제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할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공약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 내세웠던 공약들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일단은 이제 멕시코에 국경 장벽 쌓는 거, 이른바 불법 이민자 못 넘어오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에 지금 관세에 다시 매기면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부각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 중국에게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를 지고 있는데 이 부분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이 패권 전쟁 싸움에서 트럼프는 중국과의 적당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어떤 구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도라던가 다른 그 무역수지 흑자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는 대부분 전망들이 뭐 빠르면 5월 말 정도, 뭐 늦어도 6월 말 G20 회의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고 뭐 이제 경제에 신경을 쓰면서 내년도 재선을 준비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라이벌이 좀 등장을 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나아가야 될 어떤 필요성들이 좀 커진 게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실업률이 중요하고 미국 고용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흐름을 봤었을 때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만족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실업률 상황, 고용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취임했던 2017년도와 비교해 봤었을 때도 상당히 지금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뭐 주식시장 다소 조정받고 있고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고용시장의 안정적인 모습을 감안해보면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고용시장이 미국도 조금 불안해지는,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야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는 조금 문제를 수습해 가자라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데, 고용시장이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강경 일변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어떤 트럼프의 전체적인 무역 전쟁에 대한 의지도 약화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다음 주에도 그렇게 보일 것 같진 않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다음 주 지켜보고 계속해서 미국 고용 지표가 좋다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상당히 강경한 스탠스를 계속 취한다라는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협상을 했던 걸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뭐 거래의 기술, 뭐 협상의 기술 이런 책도 냈지만, 그동안에 그 협상에 나섰던 걸 보면 상대방을 아주 그냥 코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원하는 쪽을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속된 말로 뭐 도박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속옷까지 벗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중국을 대충 상대할 마음이 없는 것 같고, 진짜 탈탈 털 정도로 과거에 1985년도에 이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냈던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떤 그런 굴욕을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거지, 적당한 수준에서 지금 중국과 타협할 만한 그런 의향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의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대외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강경 일본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의외로 상당히 이 무역 전쟁의 기간이 좀 늘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게 현재로서는 이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받쳐준다고 한다면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통화당국들이 빨리 등판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래서 연내 지금 금리 인하가 뭐 지금 한 차례도 아니고 뭐 두 차례 이상 지금 예상하는 그 전망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지금 파월 의장의 연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마침 예정이 되어 있고 수요일 날 연준 베이지북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연준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 무역 분쟁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타격을 받고 이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트럼프의 외압이 아니더라도 금리를 좀 낮추는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함께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최근의 어떤 스탠스는 무역 분쟁의 강도를 더 세게 하는 쪽으로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스몰 딜 형태보다는 중국을 코너에 몰아놓고 나중에 아주 큰 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중앙은행들이 못 이기고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최근의 흐름대로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의 강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라서 이 정도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엔 다시 좀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건승하세요. 안녕.